정규 2집 퍼센트로 돌아온 온유 씨입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기자님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오늘 날씨도 제가 올 때는 부졌는데 이런 날씨 안에서도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 덕분에 제가 아주 행복하게 활동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복 가득하게 웃으면서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약 6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 주셨어요. 컴백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 네, 사실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서 다시 컴백한다는 게 조금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께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계속 달리고 있었던 중이고요. 조금씩 생각나는 거를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을 조금씩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로서도 역량을 계속 발휘하고 계신데요. 자, 그럼 먼저 포토타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2집 퍼센트에 대해서 기자님들께서 정말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정규 2집 퍼센트는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좀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수치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의 수치화를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행복할 때도 약간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조금 힘들 때도 그래도 해결이 될 거야 라는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느끼는 대로 해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독특하고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애니멀 무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곡인지 애니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애니멀스는 이번에 정규 2집 타이틀곡이 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를 들으시면 좀 신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본능을 좀 깨어내게 만들어서 이 노래를 들으실 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 본능을 깨어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우리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무대 이제 바로 보여드릴 텐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요즘에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떼창 포인트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노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면 같이 따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제가 달빛을 켜도 you and I 지금부터 하면 지금부터 나오면 animals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니멀 이렇게 네. 크게 한번 옆에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규 2집 퍼센트 앞서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어떤 컨셉의 앨범인가요? 삶 속에서 뭔가 다양한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들을 백분율이라는 수치로 나타내본 앨범이고요. 뭔가 저마다 다른 환경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그 다른 속도 안에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만든다 라는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수많은 또 순간들이 또 나를 만든다, 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앨범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번 컴백 또 다양한 앨범 형태 중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결정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동안 제가 미니 앨범이나 싱글 앨범이나 계속 내면서 활동을 했는데 좀 정규 활동이라는 게 저한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온유 솔로로서는, 타이니로서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네, 두 번째 앨범이 사실 한 18년 정도 활동하고 나오는 거면은 좀 늦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정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꽉꽉 채워서 총 11곡의 곡으로 이렇게 두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곡씩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부터 들려주시고요. 첫 번째 곡 나오고 있는데요. 실키 어떤 곡인가요? 첫 번째 트랙 실키라는 노래는요, 제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침대거든요. 침대. 잘 때 가장 편안하고 나다움이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개가 게으름과 휴식이라는 테마가 있는데요. 그 테마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앨범의 포문을 여는 곡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오프닝을 알리는 사운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첫 곡으로 부르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도 힐링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좀 강할 것 같아서 첫 곡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힐링을 또 많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트랙 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트랙 카페인이라는 노래는요, 중독이라는 테마에 맞게 조금 선명한 리듬 그리고 날렵한 사운드 같은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곡이고요. 한 번만 들으셔도 좀 강렬하게 인상이 남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카페인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항상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제 일상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담아낸 노래다. 그리고 또 이 곡이 작사에 참여한 곡이세요. 네. 중독이라는 테마 아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셨나요? 아무래도 현대인이라면 커피가 없이는 삶을 좀 생각하기도 힘든 느낌이 됐잖아요. 네, 저도 마셨어요. 네, 저도 이미 2잔을 마셨는데 뭔가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좋다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좋은 걸 찾아내서 그거에 중독된다면 정말 좋은 영향이 될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커피 드시기 전에 카페인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트랙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트랙 마시멜로라는 곡이고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감각적으로 좀 감사합니다. 감각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그려낸 곡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려낸 곡이고요. 뭔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서 이 곡이 사실 처음에 제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아이스크림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가 마시멜로우가 된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아이스크림에서 마시멜로우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트랙을 만나볼 텐데요. 다음 트랙은 우리 무대로도 보여주신 애니멀스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애니멀스는 이번 정규 앨범 퍼센트의 타이틀곡이고요. 우리 안의 본능을 좀 일깨워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곡이에요. 사실 요즘 사회 현상이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가서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을 할 때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내가 나로서도 충분히 자유를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사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으로 선정하려고 했던 곡이 애니멀스를 포함해서 3곡인데요. 그래요? 네. 첫 번째 제가 선공개를 해드렸던 컨피던스 역시 타이틀곡 후보였고요. 그만큼 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었고 많은 분들께서 여름이니까 좀 더 신나고 청량한 사운드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애니멀스를 계절에 맞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동물, 온유 씨가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린을 참 좋아했어요. 이유가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세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 네. 그래서 네, 기린. 네. 근데 또 팬분들은 많이 토끼를 닮았다. 네,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번째 트랙 컨피던스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피던스는 5번째 트랙이고요. 앨범의 선공개 곡으로 보여드렸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함 속에서도 내가 나라는 확신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좀 표현해 본 것 같습니다. 이 곡도 선공개 곡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자신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제가 퍼센트 앨범을 만들면서 그리고 애니멀스의 본능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관통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도 필요하고 어떤 준비 행동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내가 어쨌든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뭔가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신감 저도 늘 외치고 들어오거든요. 컨피던스 네, 이렇게 외치고 오늘도 들어왔는데 또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트랙은 오레오 케이크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박하게 나왔는데 네. 이 트랙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듣고 말랑말랑하고 좀 달달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레오 케이크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상표권도 있고요. 저작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레를 I로 썼고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크를 썼습니다. 맞아요. 센스 있게.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레오 케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센스 있는 트랙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트랙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파러웨이라는 트랙이죠. 네, 7번째 트랙이고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여름에 알맞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스티벌을 요즘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페스티벌에서 함께 많은 분들과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고른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8번째 트랙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인데요. 트랙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매드는 제가 미국 투어를 하기 전에 미국 팬분들과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영어 오리지널 곡을 한번 내면 같이 떼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드라는 곡을 발표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미국 투어를 갔다 왔고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별 후에 뭔가 불안이나 그리움을 그리는 거를 약간 따뜻하게 풀어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다채로운 앨범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3곡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트랙 퍼센트 어떤 곡인가요? 9번째 트랙 퍼센트고요. 사실 이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타이틀 후보였고요. 좀 생소해요. 사실 듣는 질감이나 이런 뭔가 스네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싱스? 네. 드럼? 안에 들어간 악기 구성 자체가 약간 외계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뭔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리프가 되게 메탈릭하고 거친 드럼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험적인 사운드가 또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10번째 트랙인데요. 에필로그 어떤 곡이죠? 네, 에필로그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전의 온유 그리고 미래의 온유까지 다 합쳐서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따뜻한 노래로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조금 외로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녹음을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께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노래를 추가했습니다. 네, 피아노와 목소리로만 그려낸 곡이어서 저에게는 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이어서 대망의 마지막 트랙 이야기 해피 버스데이 네,
곡 소개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 11번째 트랙 해피 벌스데이고요. 이 노래를 만든 건 정말 간단해요. 제가 365일 하면 좋겠지만 저를 알고 계신 분들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상황상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생일 내가 축하할 수 있구나를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해피벌데이라는 좀 신나는 노래를 골라서 넣어봤습니다. 네, 아마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 중에 생일이 가까워진 분들이 있다면 이 해피 벌스데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1개의 곡, 우리 잠시 후 오후 6시에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범 소개 중에 이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써왔거든요. 누구도 혼자 100을 채울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각자의 퍼센트는 온전한 의미가 된다는 믿음을 이 앨범에 차곡차곡 담아내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온유 씨가 생각하는 이번 앨범의 완성도는 몇 %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앨범의 퍼센테이지는요, 사실 60-7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더 발전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 모든 능력으로 이 앨범을 혼자 만들 수 없었고,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팬분들의 그 사랑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한 60% 정도면 한 반 조금 넘으면 프로듀싱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수치화해봤습니다. 네, 우리 남은 퍼센트는 리스너분들과 함께 100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오늘 무대도 그렇고 120%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앞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동시에 팝업 행사도 열리고 있고요. 각종 라이브 무대나 콘텐츠, 그리고 8월 초에 8월 2, 3일에는 콘서트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월드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유럽, 남미까지 함께 할 예정이라서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 유럽, 남미까지 월드 투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새 앨범에 관한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기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홍혜빈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작에 이어서 이번 앨범도 곡 작업 전반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접 앨범 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앨범 과정에서 가장 좀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량 보컬이나 탄산수 보컬? 약간 이런 그 별칭으로 많이 불리면서 호평을 많이 받는 편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가수 온유의 보컬이 가진 강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곡 작업 전반에 참여해 주셨죠. 앨범 참여 과정 어땠는지 또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곡 작업 전반을 제가 생각하고 프로듀싱을 하면서 이건 정말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중간에 저를 되게 많이 기다려 주셨거든요. 이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뭔가 그 의사결정을 보태서 더 큰 힘을 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 옆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앨범을 완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에필로그라는 노래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도 잘할 거야 라고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만족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앨범의 완성도가 한 60% 정도라고 말씀드리게 된 경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구나가 저에게는 가장 크게 느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량 보컬에 대해서 호평 그리고 온유의 강점을 물어봐 주셨는데, 보컬의 강점. 네, 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는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게 제가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뭐 성대모사를 하거나 모창을 해도 따라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서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런 특이한 게 있으니 이걸 새로운 무기로 꺼내서 쓸 수 있겠구나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고요. 더 많은 분들께 재밌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의 강점은요, 새로운 걸 어떤 걸 도전해도 온유답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의 최대한 최고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청량 보컬, 탄산수 보컬, 우리 온유 씨가 생각하는 본인의 보컬 강점은 새로운 걸 도전해도 온유답다라는 그것이 강점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 매력에 이어서 이번에 애니멀에도 약간 싱잉랩 같은 파트를 넣으셨더라고요. 그 재도전이라는 말은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주 준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 솔로 투어, 뭐 샤이니 활동도 하셨고 8월에 월드 투어도 시작하시더라고요. 약간 1년 내내 휴식기가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 무엇인지 궁금하고,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샤이니 멤버들이 모니터링을 서로 잘 안 해주는 편일 것 같던데 이번에 좀 들려줬는지 어떤 반응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답변 하나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애니멀스에도 매력에 이어서 싱잉랩을 어떻게 보면 정말 재도전이죠. 재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됐기 때문에 뭔가 너무 잘 하는 것도 노래에 좀 방해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뭔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재도전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보여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네. 휴식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 활동할 수 있는 동력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SM과 함께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서 솔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연을 하고 싶다가 저의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곡을 쓰려면 여러 상황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편곡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서 빨리 제 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쉬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한 동력은 사실상 이전에 제가 있었던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지금 있는 회사도 너무 저를 잘 서포트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해줬던 멤버들, 지금도 함께 하고 있지만 뭔가 너무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제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뭔가 누군가는 내가 지쳤을 때 있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저의 확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멤버들과 우리 원유 씨를 서포터를 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말씀해 주셨는데 네, 들려주셨나요? 아니요. 아, 안 들려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이번에는 들려주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또 만나게 되고 같이 활동하게 됐을 때 서로 많은 피드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멤버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멤버들이 저 별명을 영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영감? 네. 근데 그게 이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정말 주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발라드 부르는 게 어울리고 차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어울렸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영감 좀 힙해졌네. 힙 영감. 힙한 영감. 네, 라던가 뭔가 좀 요즘에 힘이 올라왔네 라던가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폼 많이 올라왔네, 힙한 영감. 네, 이런 피드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이 뒤쪽에 마이크 보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인뉴스 14의 이미영 기자입니다. 아까 전에 노래 잘 들었고요. 그 샤이니로 데뷔한 지 올해 이제 18년 차고 솔로 데뷔한 지도 7년 차인데 좀 아티스트로서 롱런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처음에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솔로 아티스트로서 앞으로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뭔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팀으로는 18년 차, 네. 솔로로는 7년 차.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롱런하는 비결 있으신가요? 사실 진짜 도와주시는 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오래 애정을 갖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모여주시는 기자분들, 기자님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네, 생각을 실천하고 솔로로서 도전하고 궁극적 추구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진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다른 쪽으로 좀 재밌게 풀어보자면 새로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 정도요. 앞으로의 도전은 또 새로운 공연장에서 새로운 공연장이라면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요즘에 감명 깊게 본 공연이 라스베가스의 그 돔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궁극적 추구미는 많은 대중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공연장은 또 새로운 공연장에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 우리 앞쪽에 있는데 뒤쪽 먼저 마이크 받고 이쪽 기자님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넷 김선우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사실 무대 보면서는 이미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메시지 자체는 불완전해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하신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경험담인 건지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가닥을 잡게 계셨는지 계기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덧 홀로서기 하신 지도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미 프로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성장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메시지는 경험담인지 이렇게 쓰신 계기가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완성도는 그렇게 봐주시면 전 정말 감사할 뿐이고요. 사실 어떤 것도 100%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과학적으로 금도 순금도 사실 99.몇% 이렇게 되는 느낌이고 물도 수소랑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건 다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불완전해도 좋다의 계기는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나 혼자 100%를 넘으려고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함께 나누다 보면 무언가가 더 빨리 생각날 수도 있고 더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공유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뭔가 도전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홀로 서기를 한 지가 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한 점을 여쭤봐 주셨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옆에서 저에 대해서 너는 이게 좋고 이게 나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하면 알았어 이렇게 듣고 말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바뀐 것 같고 실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생각난다는 거 그리고 고쳐볼 만한 건 고쳐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친 것이 있을까요? 제 생각이 무조건 옳지 않다가 바뀐 것 같아요. 뭔가 제 생각은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던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입장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계셨던 분들은 그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방법은 아닌데 라고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앞쪽에 마이크 건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코리아 헤럴드 이정현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이번 앨범이 장르적으로, 스타일적으로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이 모여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서로 다른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어야 할 앨범, 이 곡들이 원유 씨의 목소리로 한데 모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노래를 녹음할 때 되게 새로운 느낌을 냈어야 할 것 같은데 녹음할 때 어렵거나 독특하다고 느낀 곡들이 있는지 아니면 새롭거나 되게 재미있다, 다음에도 해보고 싶다라고 느낀 스타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녹음하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독특하게 녹음하신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또 새로운 스타일의 곡을 또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이 시도를 하고 도전을 했던 건 전체가 영어 곡이었던 매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전에 발음이 좋다라는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난 이 발음이 좋은데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듣는 게 조금 다르신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지 않았어. 이걸 느끼고 새로 수정을 하고 네, 그렇게 좀 재밌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독특한 것들은 사실상 제가 요즘에는 싱잉랩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매력을 하거나 플로우 앨범을 냈을 때 그때와는 되게 반대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녹음을 할 때. 그래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랩을 녹음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원래 음이 있었던 건가 이걸 리듬을 어떻게 해야 되나 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엊그제도 녹음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싱잉랩이 들어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식은땀이 나는 정도는 아니었고 여기서 이 정도의 톤으로 어떻게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새로운 스타일을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뭔가 악기적으로나 뭔가 편곡적으로도 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클래식을 들으시면 거기에 가사나 누군가 부르는 멜로디가 없어도 모든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점인 목소리를 좀 내려놓더라도
그런 악기적으로 한국적으로 좋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네, 악기와 편곡적으로도 계속 시도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 앨범 내고 투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 월드 투어에서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대할 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유럽이나 남미를 가는 건 또 처음이고요. 이전에 미국 투어를 진행했을 때도 굉장히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상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팬분들 만나 뵙고 그 상황에 좀 녹아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반대로 자신감이 생겨서 돌아왔어요. 나는 가서 또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에게는 사실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고 큰 도전일지 몰라도 돌아올 때는 또 다시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월드 투어 잘 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해주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발매가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네. 현재 마음은 어떠신가요? 활동 각오까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최대한 좋은 영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외에도 저를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 물론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해결될 거라고 제가 주제 넘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이 마지막 말씀 하고 나서 저도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텐데 일어나서 앞에서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끝까지 많은 기자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활동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의 정규 2집 앨범 퍼센트 미디어 쇼케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재필이었고요. 저는 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